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개화기에서 구한말, 조선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에 놓이고 열강들에게 이리저리 휘두르던 시절,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의병을 일으켜 일제와 싸웠습니다. 구한말 의병 전투로는 크게 3번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난 영상에서 다룬 을미사병과 을미개혁으로 인한 을미의병이었고, 두 번째는 을미의병으로부터 정확히 10년 후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인해 일어난 을사의병이었습니다. 때는 러일 전쟁이 거의 끝나가던 1905년 7월 일본은 미국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에 서로 합의를 봤으며 8월 일본은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은 인도를,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에 서로 합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월 일본은 러시아와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러일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러시아는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 제국의 지도, 보호, 감독권을 승인해 주어야 했습니다. 조선을 식민지화할 수 있는 국제적 인정까지 받은 일본은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식민지화 수순을 밟습니다. 그 첫 단계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것이었는데요. 11월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로 임명해 대한제국으로 파견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를 아련하고는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겨주어 일본의 보호를 받으라고 했지만 당연히 고종 황제는 거절합니다. 이후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의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강료 대신들을 만나고 다니지만 그들도 외교권 박탈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17일 오전 이토 히로부미는 보병 2만, 기병 800, 포병 5천을 고종 황제가 있던 덕수궁 주변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대한제국 강료 대신들을 불러 어전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때 고종 황제는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 대신들을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았지만 그들이 외교권 박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를 않자 오후 시간쯤에 일본 군들을 아예 덕수궁 내부에 배치시켰습니다. 저녁 시간대가 되자 어전 회의에 있던 어느 한 대신이 처음으로 외교권 박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던집니다. 일본의 요구는 세상 부득이한 것이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원만히 타협하는 한편 한국의 지위를 보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바로 학부 대신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이 가장 먼저 동조하자 내부 대신 이지용과 군부 대신 이근택도 찬성표를 던집니다. 밤 11시 한규설이 자리를 벅차고 고종 황제를 뵈러 나가지만 일본군이 한규설을 납치한 뒤 감금해버립니다. 다음날 새벽으로까지 넘어가자 농상 공부 대신 권중현, 외부 대신 박재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제조약문에는 국왕이 찍는 도장 국세와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 대신의 도장이 같이 찍혀야 합니다. 하지만 고종 황제는 끝까지 국세를 찍지 않았고 외부 대신 박재순의 도장만이 찍혀 사실상 강제적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종인한다. 광무 9년 11월 17일 외부 대신 박재순, 메이지 38년 11월 17일 특명정권공사 하야시 곤노스케.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음이 공포되자 당연히 전국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유림 유생들이 만국 공법을 내세워 을사조약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을사조약에 동의한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5명을 을사오작이라 맹비난하며 처벌하라는 상소문이 빗발쳤습니다. 민영환, 이한흥, 홍만식, 이상철, 김봉학, 송병선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규탄하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언론인이었던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 뜻은 목놓아 소리쳐 온다는 뜻인데요. 우리 대황제 폐하의 성의가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이토 히로부미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떠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원통한 지고, 아 분한 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과 기자일에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호련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하지만 장지연은 추후에 친일파로 변절합니다. 이 굴욕적이고 참담한 사건에 가만히 있을 우리 한국인들이 아니었죠. 의병이 걸기합니다. 을미의병 때처럼 유림들을 중심으로 의병이 터졌는데 그 대표 의병장이 바로 당시 대유림이었던 최익현이었습니다. 최익현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기도 하여 성리학을 고수하는 당시 가장 대표적인 보수적인 위정적 사파였습니다. 성리학적 질서, 유생과 유림 등을 매우 중요시 여겼는데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할 때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던 사람도 최익현이었으며 고종이 친정을 원할 때 상소문으로 흥선대원군을 탄핵시킨 장본인도 최익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최익현이 정치적으로 고종의 지지 세력이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익현은 그저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충검과 서원철폐로 인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싫어했을 뿐이죠. 더불어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을 때 절대 저 일본 놈들과 조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광화문 앞에서 도끼 들고 고종의 행차길을 막아섰을 정도로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이 일로 최익현의 유배력이 떨어지긴 하지만요. 이 정도로 최익현은 문호 개방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을미 개혁 때도 단발령이 떨어지자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는 자를 수 없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을사조약마저 체결이 되자 500년 종사가 드디어 망하니 어찌 한번 싸우지 않겠는가 라며 정읍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70이 넘는 나이였습니다. 최익현이 워낙 보수적 신념을 평생을 고수하다 보니까 유림계에서는 이 최익현의 입김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최익현이 전국적으로 의병 걸기를 호소하는 경문을 뿌리자 전국 단위로 의병들이 걸기하였죠. 옛 을미개혁 때 참여했던 인사들도 다시 모여 걸기하는 등 전국적으로 의병의 열기가 퍼졌고 을사의병 때는 가장 규모가 컸던 곳이 충청도 홍성에서 민종식 F대였습니다. 민종식은 나름 명망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나름 재산이 많았는데 이 민종식은 가산을 다 팔고는 군자금 2,000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600명으로 예산해서 걸기하여 홍성으로 넘어가 일본인 관리를 처단하면서 활동 범위를 더욱 키웠습니다. 경기도 남부와 전라도 북부에서도 의병에 참가하려는 인원이 부쩍 늘어나면서 민종식의 의지는 서천 점령 후 홍성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기존 홍성에서의 활동은 게릴라전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아예 홍주성 점령을 목표로 진군했죠. 의진 병력은 1000명이 조금 넘는 병력이었고 구식이긴 하지만 나름 화포까지 사용하며 1906년 5월 홍주성을 함락하였습니다. 홍주성을 함락하자 주변에서 훨씬 더 많은 의병들이 합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충청도 공주 병력을 홍주성에 투입하였고 홍주성을 두고 의병과 관군 사이에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승리는 일본군과 관군이었습니다. 민종식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탈출했죠. 홍주성을 탈환한 일본군은 홍주성에서 잔인한 사륙을 했다는데요.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본 군대가 의병을 습격할 때 의병은 기밀을 알고 흩어져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무고한 거주민을 남기지 않고 도륙하고 일로 전쟁 시 만주를 점령함과 같이 일본 인민을 점차 이죽해 할 계획이라 하니 한 사람의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천하를 얻어도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바이건을 한 주의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한 성을 점령했으니 이를 가히 참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눈물이 흘러내려 할 말을 잊지를 못하겠다. 여기까지가 을사의병 당시 제일 규모가 컸던 홍주성 전투입니다. 민종식은 숨어있던 중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지만 훗날 순종 황제 즉위와 더불어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고 대신 진도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사망합니다. 을사의병 중 또 아주 유명한 의병 대장이 있다면 신돌석입니다. 신돌석은 아주 특이한 출신의 의병 대장인데요. 태백산 호랑이라고도 불렸던 신돌석은 투박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평민 의병장입니다. 본디 의병이라 하면 양반이나 유림들이 의병 대장으로 추대되는 법인데 세상에 상민 의병장이 나온 겁니다. 아무리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2000년이나 이어진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해서 사회적 시선까지 폐지가 되겠습니까? 의병장 신돌석은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의병 부대원들이 전부 다 상민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 중에는 유생, 유림, 양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자신들의 대장을 선출한 것만으로도 이 부대원들도 참 대단한 거죠. 신돌석은 영덕 영해에서 일명 영릉의진을 일으켰고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태백산 부근에 숨어있으면서 주로 영덕, 울진, 삼척, 동해, 더 나아가서 강릉까지도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신돌석의 영릉의진은 현란하고 신출 규모란 유격전술을 발휘하며 관아와 일본군을 공격했습니다. 도저히 일본과 관군이 신돌석을 체포하지도 못하고 수색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각종 야사에서는 신돌석이 축지법, 공중부양, 분신술 등을 썼다는 전설까지 만들어지며 그를 신화화하였죠. 신돌석의 영릉의진은 세 번째 의병 전쟁인 정매의병 때까지 활동하지만 신돌석은 부하의 배신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최익현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익현의 의병대가 남원에 머무르고 있을 때 대한제국군 진위대가 습격했는데 최익현은 감히 황제폐하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며 순순히 체포당합니다. 최익현은 제자 안병창과 함께 쓰시마 섬으로 유배령을 받았는데 쓰시마 섬에 있으면서 일본이 최익현에게 단발을 강요하자 최익현은 일본 놈들이 주는 음식을 먹을 바에야 굶어 죽겠다며 단식으로 단발을 거절했습니다. 일본은 단발 강요를 하지 않겠다고 겨우겨우 최익현을 달래지만
노구의 몸에 단식까지 겹치니 몸이 금세 허약해져서 병을 얻어 3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참으로 최익현다운 마지막이었습니다. 비록 최익현의 사상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시대착오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본인은 본인의 신념을 굳건히 믿었으며 절대 변절하는 일이 없었고 자기 신념을 위해서는 목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판받을 여지도 많지만 그만큼 존경할 부분도 많은 위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을사의병 모두 실패하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후의 항전인 정미의병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역수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수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